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갈 건데, 이 장 어딨어? 그럼 이제 선박의 저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주는지를 선박 저항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선박의 저항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자면은, 근데 어차피 강의실에 저 혼자인데 마스크 벗고 해도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또 강의의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쓰고 하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오면 쓰고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수업 영상이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상할까봐 아닌가? 몰라. 아휴, 그냥 쓰고 할게요. 배가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박 설계 같은 거 수업 들어보면은 배가 항상 오른쪽이 뱃머리가 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배머리거든요. 개론 때 배웠죠? 구상 선수가 있는 쪽.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그려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가 바다에서 가는데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것 중에 사실 저항하고 관련된 문제는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뭐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지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는 수면파. 수면파가 얼마만큼 발생할 때 뭐 얘가 저항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아마 제대로는 안 배웠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도 그걸 정확히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너무 옛날에 수면파라는 글자만 봐도 이거 너무 복잡한 수학인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것까지 막 다 쓰진 않아요. 우리 수업에서. 그냥 수면파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문제에서 배가 갈 때 배가 어떤 속도로 간다고 칩시다. 책에서는 뭐 U라고도 많이 쓰는데 그냥 V라고 쓸게요. 자료에다 V라고 써서. 그러면은 주위 물은 가만히 있잖아요.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죠. 그러면 배 주위에서 유동이 배 바로 벽면에 붙은 애는 속도 V로 가죠.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옛날 책에는 무활이라고 써요.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면은 물체 표면에 있는 유체 입자는 그 물체를 완전히 찰싹 붙어서 따라간다 라는 게 점성이 있는 유체에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점성이 있는 유체에서.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배 영향 안 받으니까 속도 그냥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는 바다잖아. 바다는 가만히 있고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배 주위에 있는 애는 속도 V만큼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뭐 니는 가든가 말든가 하고 가만히 있겠죠. 배가 쭉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애는 또 쭉 더 딸려가죠. 그래서 원래는 서로 일자로 있던 애가 이렇게 일자로 놓여져 있던 애가 얘가 배가 가면은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는 V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요. 유체 입자가. 아마 유체역학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에서는 실제 늘어난 거리가 아니라 늘어난 속도당 늘어난 비율, 거리당 늘어난 비율을 가지고 힘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점성 배울 때. 그래서 이 2가지가 배에 가해지는 물리 현상이에요.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갈 때 주위 유동에 주는 영향은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면파를 만들어서 위아래로 출렁출렁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점성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유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2가지의 현상이 있고 유체학 때 다 배웠죠. 2가지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가 뭐가 있었냐? 1번 수면파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중력에 대한 문제예요. 중력 없으면 수면파도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면파. 이렇게 수면에서 찰랑찰랑 하는 거.
중력 문제입니다. 점성은 이미 점성이잖아. 그냥. 점성은 어떤 문제로 봐요? 그러면은 말이 꼬였네. 점성은 점성 문제거든요. 점성 계수가 영향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수면파는 뭐가 영향을 줘요? 중력?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되겠죠? 네. 실제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파도가 발생을 하는 거는 중력에 대한 문제니까 중력 가속도가 영향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점성은 물의 점성 계수가 영향을 주겠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배 저항 문제를 다룰 때 생각해줘야 되는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고려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차원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따라갈 건데 봅시다. 배 속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물이랑 닿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면적이 배 저항에 영향을 주겠죠. 물이랑 닿는 면적이 넓으면은 그만큼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 클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고려를 해보면은 배 저항은 무엇이 영향을 주냐? 여기 F 괄호 해가지고 쓴 거는 그냥 실제 함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네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뭐 걔가 정확히 사인 함수인지 다항 함수인지 뭐 다른 초월 함수인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 수업 내내 그럴 거예요. 그냥 F라고 써놓은 거는 영향을 받는 애들끼리 모아놨다 수준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배 면적이 크면은 그만큼 뭔가 저항에 영향 줄 것 같잖아요. 앞에서 그 투영 면적이랑 똑같지. 근데 A라고 썼네 내가. 하하 이거 참. A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배 속도. 배가 빠르면 저항 크겠죠.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수면파가. 중력 가속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물의 밀도 영향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으니 따라갑시다. 마지막으로 점성계수. 뭐 여러분들이 뮤라고 배운 거는 그냥 점성계수고 누는 동점성계수잖아요.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합시다. 수업 자료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A를 보니까 우리가 배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이거 A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L제곱에 비례하겠죠? 당연히. 뭐 L제곱이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진 않겠지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나머지 쭉쭉 여러분들이 다 차원은 구할 수 있잖아요. 누 같은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여기 자료엔 써놨거든요. 근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누의 단위를 구하는 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좀 깜빡깜빡 할 수 있는데 얘부터 시작하면 돼요. X가 아니지. Y였지.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이 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성 유체라면. 이거 진짜 중요한 식입니다. 그럼 봅시다. 타우는 뭐예요? 마찰로 인한 그 점성 응력? 전단 응력이라고 했나? 맞아요?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은 단위가 뭐냐면은 얘는 압력이에요. 응력이라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압력이랑 단위가 같잖아요. 그거는 구조 때 배웠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라운드 Y니까 길이. 얘는 속력이잖아, 속력. 그러면 얘가 나오죠. U가. 양쪽이 차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압력 차원이 뭐 이래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밀도로 다시 나눠주면은 누가 나오거든요. 그럼 누의 차원은 미리 구해왔습니다. 이걸로 나와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건 단위고 차원은 L제곱 T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걔를 가지고 버킹엄 파이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면은
변수가 몇 개예요? 주어지는 거 5개에다가 결과로 나오는 저항까지 합치면 6개잖아요. 6개. 숫자가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했나? 여기 3개에다가 여기 3개 하면 6개죠. 그래서 6개 차원에 대해서 기본 차원을 확인을 해봅시다. 시간, 거리, 질량. 전체에 다 한 번씩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거 3개 써야 되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600이 3이니까 여러분들이 산수할 수 있죠. 총 3개의 무차원 차원 변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버킹엄 파이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만 할 거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나? 변수를 할 건데 힘에 대해서 파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이랑 집에서 해보세요. 여기서 직접 하지 않을까요? 중력이랑 점성계수.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파이 정리 하나 해보시고 얘에 대해서 해보시고 지에 대해서 해보시고 누에 대해서 해보시면은 파이 정리를 잘 유도를 하면은 책이랑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책이랑 좀 다른데요.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게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책에 있는 거를 따라서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무차원 변수가 뭐가 나오냐면은 저항은 여기에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의 투영 면적이 아니라 침수 면적이라고 해서 실제로 물에 젖는 면적을 가지고 해요. 영어로는 wetted. 아니 왜 투영 면적이나 L제곱으로 하지 않냐?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정해서 그래요.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약속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왠지 힘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 왠지 2분의 1 곱해주고 싶잖아요. 뒤에서 2분의 1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무차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2개 남았죠. 이 중력이랑 점성에 대해서 할 건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수업 자료에는 A라고 썼는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S라고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뭐 L제곱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쭉 해보시면은 얘가 나오거든요. 중력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무차원을 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데 A는 L제곱에 비례하니까 L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 갖고 루트를 씌워줬어요. 그래도 되냐? 뭐 상관없어요. 무차원화라는 거는 뭐 그냥 서로 위아래 비율의 문제지 뭐 정확히 어떻게 위에 누굴 곱했네, 뭐를 루트를 씌웠네, 뒤집었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볼 때 운전면허 따면은 차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우측 통행이죠. 왜 그래요? 원래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정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돼요. 뭐 굳이 나는 왼쪽으로 가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마 유체역 학 때 배웠을 텐데 프루드 넘버. 프루드란 사람이 제안을 한 문제에서 나와서 프루드 넘버고 우리가 프루드 수라고도 하는데 FN이라고도 쓰고요. FR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옛날 책들은 FN이라고 썼어요. 프루드 넘버에서. 근데 요새는 FR이라고 많이 써요. 요즘 논문들 보면은. 중력에 대한 문제죠. 얘는 저항, 얘는 중력. 마지막으로 점성에 대해서 무차원화 해보자고 했잖아요. 똑같이 해주시면은 뭐 이런 꼴로 나오거든요. 근데 루트 A 뭘로 하자고 했어요? 그냥 L로 합시다. 어디서 봤어요? 얘 또 뒤집어주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유체 때 아마 되게 중요하다고 막 배웠을 텐데. 레이놀즈 넘버
라고 부릅니다. 레이놀즈 수죠. 네. 그래서 점성에 대한 영향, 중력에 대한 무차원화, 최종적으로 나오는 저항에 대한 무차원화 이 세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되냐? 아까는 변수 5개를 넣었을 때 저항 하나가 나왔는데 버킹엄 파이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가정을 하고? 중력이랑 점성이 지배적인 문제다라고. 물론 다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표면 장력 같은 거 배에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근데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표면 장력 중요하다면 표면 장력에 대한 계수가 추가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유체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웨버 넘버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 하면은 결국엔 뭐가 나오냐? 프루드 수랑 레이놀즈 수만 같다면은 저항 계수가 똑같을 거다. 언제? 수면파를 포함해서 수면파 중력이랑 점성 계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 저항 문제에서는 버킹엄 파이 정리를 했더니 저항의 무차원화된 거는 프루드 수랑 레이놀즈 수만 같다면은 서로 다 배 형상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배는 배 생긴 게 막 다른데 프루드 수, 레이놀즈 수 같다고 저항이 같다는 게 아니라 모양새는 똑같은 배들을 가지고 프루드 수랑 레이놀즈 수가 같게 하면은 저항이 같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죠. 이 접근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프루드라서 우리가 저항 추진에서는 프루드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프루드가 가정을 했어요. 문제는 수면파랑 점성의 문제인데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자주 다룰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 무차원화를 한 거 우리가 코이피션트라고 해서 C라고 하거든요. 계수라고 하죠. 근데 그 C 중에서 전체 저항이기 때문에 CT라고 많이 써요. 토탈 레지스탄스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CT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저항 추진 수업의 1에서 5장까지 주로 다루는 저항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루드 수가 뭐냐, 두 번째 레이놀즈 수가 뭐냐,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론적으로 저항 계수가 얻어진다. CT가. 그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룰 내용이 되고요. 몇 분 얘기했냐? 17분? 자르기가 좀 애매하네. 네. 그냥 쭉 갈게요. 수업 끝날 때까지.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프루드 수랑 레이놀즈 수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버킹엄 파이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방금. 네. 프루드 수도 유도를 했고 레이놀즈 수도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유체에 가해지는 중력이라고 하면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알아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밀도, 그 다음에 밀도라는 게 단위 부피당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에 대응되는 항이 뭔가 있어야겠죠. 길이 세제곱하면 부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정확한 부피의 값은 아니지만은 비례는 하겠죠.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뭔가 기준이 되는 힘 값이 있어야 될 거예요. 중력과 여러분들이 어떤 유동 문제에 대한 그런 기준값, 그걸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유체역학 때 배웠을 텐데. 관성력은 주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떤 물체가 갖는 동압은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버킹엄 파이 정리를 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파이 정리를 해갖고 나오는 건데, 뭐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은 G에 대해서 V랑 L을 집어넣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왜 무차원화를 그렇게 했냐? 프루드수를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냐? 위아래 뭐 겹치는 거 뭐고 다 지우면 뭐가 남아요?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무차원화에서 우리 2분의 1이나 파이 같은 거는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많은 거예요. 하지 마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서 루트 씌워줬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중력이랑 어떤 유동 현상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의 스케일, 유동이 있으면서 걔가 갖는 힘의 스케일에 대해서 비율이 된 거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저항계수 할 때도 했잖아요. 항력계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였어요? 동압이 그 물체에 와서 닿는 그 동압을 어떤 물체에 이 투영한 면적에 대한 적분 그냥 곱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압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내가 받는 힘. 비슷한 컨셉이죠. A 대신에 L제곱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위에도 부피 대신에 L3제곱을 넣었으니까 서로 나눠주려고. 점성은 똑같습니다. 관성력으로 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다른 힘이 가해진다면 표면 장력? 얘를 하면은 웨버 넘버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W2라고 썼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웨버 넘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수업에서 안 다루고 표면 장력은 작은 스케일에서만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 배같이 큰 거는 표면 장력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관성력의 크기는 똑같을 거고 점성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점성 단위 얘기할 때 원래는 타우 곱하기 L 제곱인데 타우라는 게 전다 능력이잖아요. 전다 능력은 뮤 거리분의 시간이잖아. 아닌데 미안. 거리분의 속도였죠. 속도 변화. 거리 변화분의 속도 변화. 그러니까 속도 그다음에 거리 분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요거 해주면 뭐가 나와요? 뭐 2분의 1은 없는 셈 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꼴로 나오고 뭐 잘 나눠서 뒤집어져요.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버킹엄 파이 정리를 해가지고 중력하고 점성을 무차원화를 해줬잖아요. 그거 어떻게 왜 그 점성 계수는 왜 무차원화를 이꼴로 해줬나요? 아니면 왜 중력 가속도는 무차원화를 이꼴로 해줬나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뭔가 기준으로 되는 힘 차원이랑 비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눠준 거죠. 근데 그 기준 힘을 뭐라고 했냐? 관성력이라고 해서 걔는 유동이 갖는 동압 곱하기 뭔가 면적에 대응되는 차원값을 곱해준 걸로 관성력이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게 진짜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유동 스케일이면은 이 정도 힘을 갖겠지라고 우리가 낸 거고 그거랑 중력 아니면 그거랑 점성을 비교를 한 게 잘 정리를 해주면은 레이놀드 수랑 프루드 수의 근본이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수업에서 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 건데 원래는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가야 되냐면은 그러면 실제 배에 대해서는 CT였죠. 저항계수. 프루드 수랑 레이놀드 수를 같게 해주면 CT가 같다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프루드 가정에서. 근데 그럼 어떤 실제 배는 너무 크잖아요. 걔보다 작은 배, 아까 제가 들고 온 1m짜리 모형배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제 배랑 프루드 수, 레이놀드 수 같게 하면 CT가 같나요? 그렇다고 하게요. 그게 우리 수업의 기본 가정인데 진짜로 같게 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같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실제 배랑 작은 모형 배랑
같은 물에서 이렇게 서로 끌자면은 프로드 수나 레이놀드 수를 서로 같게 해주는 실제 배랑 모형이랑 같게 해주는 상사를 만족할 수 있냐 해보면은 얘를 통해서 구한 같은 프로드 수에서의 모형의 속도, 모델 속도랑 레이놀드 수를 갖게 하는 데서 나오는 모형의 속도랑 서로 달라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팔자 좋게 똑같은 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프로드 수 갖게 실험을 했어요. 그럼 레이놀드 수가 안 같고요. 레이놀드 수를 갖게 실험을 하려고 하면 프로드 수를 갖게 못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실제 배랑 완전히 똑같이 만족하는 실험은 못한다. 그럼 둘 중에 뭐를 하나라도 갖게 하자. 뭐를 하기로 했냐면은 우리는 프루드 수를 갖게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프루드 수가 훨씬 더 저항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프루드 수가 변하면 저항이 막 변해요. 레이놀드 수는 별로 안 변해요. 그거 이제 2장, 3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항에 대해서 차원 해석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문제, 중력이랑 점성이 지배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물리량들을 맞춰주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변수가 줄어드냐. 그 변수들을 찾아보니까 프루드 수, 레이놀드 수더라. 그런 얘기 주로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기 그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학번이랑 이름 다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 뒤에 장들 자료도 제가 계속 올릴 거거든요. 뭐 오늘 중에 되는 대로 올릴게요. 그러면 미리 예습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니 그 끝나고